자, 표준화석은 그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고요. 그리고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표준화석의 조건은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하겠죠. 그리고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고요. 생존 기간은 길고 좁은 면적에 분포해야 해요. 이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은 정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각각 그 시대의 표준화석도 우리가 좀 이 암기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외우기는 좀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좀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선생님 암기 방법까지 친절하게 최대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꼭 이 강의를 듣고 반드시 외우도록 합시다. 이건 좀 틀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좀 작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우선 고생대부터. 고생대 때 있었던 표준 화석이 될 만한 번성했던 생물 중에는 무엇이 있냐면 삼엽충이 있어요. 삼엽충 할 때 이 충은 우리 좀 왜 뭐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무슨 무슨 충 이렇게 좀 잘 붙이잖아요. 벌레예요, 벌레.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뭐 다리가 많이 달려 있는, 제가 볼 땐 좀 이거 공벌레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리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삼엽충은 바다 밑에 바다 밑 바닥을 좀 기어다니는 벌레예요. 자, 그러니까 삼엽충 하면 어디에 살았다? 바다에 살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완종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완종류는 얘는 어깨 완자에 발 족자를 써서 어깨가 곧 발인, 어깨가 곧 다리인 그런 생물들이에요. 어떤 거 생각이 나요? 조개. 그래서 조개의 시조, 가장 시작이 되는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개니까 완종류가 발견됐다 그러면 어디? 바다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또 갑주어도 고생대 때 되게 번성했던 생물이에요. 갑주어 할 때 갑이 뭐 같아요? 예, 갑옷이요, 갑옷. 그리고 고기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갑옷 입은 물고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물고기니까 실제로 갑옷 입은 물고기라고 해서요. 얘가 이제 최초의 척추 동물, 어류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갑주어도 바다에서 있었던 생물이죠. 그리고 방추충이라고 하는 생물도 있어요. 이는 보통 영어 이름을 유명하게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후줄리나예요. 그리고 또 필석. 필석할 때 필이 뭐 어떤 거냐면 필기할 때 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석은 뭐냐면 돌에 필기한 것처럼 생겼대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어떤 생물과 비슷하냐면 해파리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해파리 비슷하게 생긴 얘도 바다에 살았던 애들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들은 다 바다에서 발견되는, 바다에서 생활했던 생물들이고, 자, 그러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단순 암기가 되어야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고3은 필히 각방을 써야 돼요. 물론 이거 받침 안 맞아요. 각방 쓰는 거죠. 왜냐면 필히 고3은 필히 각방을 써야 되냐면 공부를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 잘 잘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독방을 써야 되는 거죠. 각방을. 자, 고3은 필히 각방을 써야 돼요. 완종류는 그냥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때 번성했던 식물도 아셔야 돼요. 번성했던 식물이니까 이제 초록색으로 써볼까요? 고생대 때 번성했던 식물은 양치식물이에요.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고사리가 있어요. 고사리 굉장히 오래 살죠.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그 후기에 거시식물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양치식물이 살다가 다 죽고 그 다음에 거치식물이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 가장 번성했던 식물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 후기에는 이제 다음 세대에 번성할 식물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 고생대고요. 이제 중생대 할게요. 중생대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룡의 시대죠. 그래서 중생대 때는 뭐 공룡도 있었고요. 공룡이 대표적인 파충류인 거 다들 아시죠? 의외로 이제 어류다, 파충류다 이거 구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파충류의 시대, 뭐 이렇게 중생대 때는 파충류의 시대,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 그리고 고생대는 어류나 양서류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룡은 파충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시조새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때 뭐 공룡의 그러니까 새의 특징과 그리고 공룡의 특징? 그러니까 뭐 공룡 파충류의 특징과 그리고 새의 조류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새를 시조새라고 하죠. 그리고 또 중생대 때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게 또 유명해요.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어 여기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암모나이트가 여기에 이렇게 다리가 막 많이 달린 애가 여기 들어가서 사는 것 같은 모습이래요. 근데 요 다리 많이 달린 애 누구랑 비슷하냐면 오징어. 오징어 같은 게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오징어 생각하면서 떠올리면 얘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이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오징어가 집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암모나이트 모습 이제 그림으로 재현해 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오징어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그런 그림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생대는 이제 앞으로 고생대 하나 남았거든요. 중생대는 중앙에 있죠. 좀 억징스럽긴 하지만 암모나이트예요. 앙모나이트는 아니에요. 네, 중앙에 있고 중앙에 있는 공룡 시대예요. 중앙, 중암, 공룡 시대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다 뭐 중공, 암시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지어내기가 좋은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게 해서 앞자만 따가지고 외우시는 방법도 있겠어요. 그리고 중생대 때는 가장 번성했던 식물이 거시 식물이에요. 거시식물의 예로는 소철이라든지 소나무랑 약간 다르거든요. 소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게 거시식물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신생대죠. 신생대. 신생대에는 유명한 화석이 화폐석이에요. 우리 여기 그림에서도 화폐석 보이시죠? 이거 화폐석. 화폐석도 바다에 살던 생물이고요. 이렇게 화폐석이 발견된 곳에서 유전,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매머드. 우리 매머드 지금 여기는 뼈만 남아 있는데 아시죠? 이렇게 좀
코끼리 같이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상아가 여기 코 옆으로 막 나가지고 우리 아이스에이지 이런 영화에서도 잘 나오는 그 매머드고요. 이 매머드는 코끼리의 조상이래요. 진짜 코끼리처럼 생겼는데 코끼리의 조상이라고 하고 얘도 포유류에 해당해요. 그리고 어, 포유류의 시대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네, 포유류가 뭐 많이 번성하던 시기고 지금도 신생대에 속하고요. 인류가 출현한 것도 굉장히 신생대에서 기억해야 될 큰 특징이죠. 그러면 신인류라고 그러잖아요. 신인류, 사람 신인류는 뭘 사용해요? 화폐를 사용하죠. 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신인류 화폐 해가지고 신생대는 인류 출현했고 화폐석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혹 아니면 혹시 신화를 아시나요? 선생님 때 유명했던 그룹, 가수 그룹인데 신화가 총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4명이거든요. 포맨이에요. 신화 포맨 해서 신화 포맨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애쓰죠. 신인류 화폐 그래서 화폐석이 신생대인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유치해요, 선생님. 근데 유치할수록 그 유치했던 게 너무 유치해 하면서 또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하게라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생대는요, 속시식물이 번성했던 시대예요. 속시식물의 대표적인 단풍나무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공부할 때는 예전에 이제 속시의 시옷, 신생대의 시옷 이런 식으로 또 연결해서 기억하기도 했거든요. 네, 뭐든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기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시대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했던 이 뭐 삼엽초, 완종육, 각주어, 방초충, 필석, 공룡 지금 안 살잖아요. 이런 애들은 다 표준화석에 해당하고요. 네, 양치식물 지금도 살고 있죠. 고사리. 그래서 얘는 시상화석에 해당하는 거죠. 각각 번성했던 식물과 그리고 번성했던 생물과 그리고 어떤 파충류의 시대였는지 혹은 포유류의 시대였는지 그리고 고생대 때는 어류와 이제 육지로 이제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어류와 양서류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도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석으로 지질 시대의 환경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수륙 분포 변화. 이거는 뭐 당연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화석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분포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석이 이런 좀 뭔가 연결되어 있는 남아메리카 부분이랑 아프리카 부분이랑 딱 이렇게 대륙들을 합쳐 봤을 때 이렇게 분포하고 있구나를 보아서 지금은 대륙이 분리되어 있지만 현재의 위치로 이동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은 뭐 공룡, 매머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과거에 그 육지였겠다.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과거에 바다였겠다. 앞에 내용 우리가 외우라고 했던 그 부분만 다 외우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지층의 융기는 선생님이 부정합 설명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어요. 혹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는 바다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 위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바다였지만 지금은 그 지층이 솟아올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솟아올랐다라고 하는 걸 융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룡이라고 하면은 중생대 떼고 육지,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삼엽충은 고생대 떼고 바다,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렇게 지층이 생성될 당시, 그 퇴적될 당시의 환경까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C와 D를 보면은 C에서는 삼엽충이 발견되는데 D에서는 고사리가 발견됐잖아요. 바다에 있었는데 그 B는 육지에서 그러니까 육지의 환경에 살 수 있는 생물이 화석이 됐다라는 걸 통해서 음, B가 생성되었을 때 육지가 되었다라는 건 그 B가 생기기 전에 C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융기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화석으로 지지시대의 환경을 알아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본 문제 좀 풀어볼까요? 지지시대의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 생물의 급격한 변화, 즉, 그렇죠. 화석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지시대의 상대적인 길이,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나 이제 도표를 통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가장 길 때가 성캄브리아 시대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화석은 표, 시상화석은 시라고 쓰래요. 특정 시대를 살았던 생물의 화석은 표준화석이죠. 생존 기간이 길고 이것만 봐도 시상화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고사리, 산호, 조개는 지금도 보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시상화석. 지시시대 구분하는 데 이용하는 화석은요. 네, 표준화석이 되겠죠. 그리고 삼엽충, 그리고 암모나이트, 매머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요? 그 시대만 살고 간 표준화석이 되겠습니다. 과거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 육지 환경이었음을 알려주는 화석을 찾으래요. 그렇죠. 공룡도, 매머드도, 산호는 바다죠. 그리고 고사리, 삼엽충 바다죠. 암모나이트 바다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각각 어디에 살았고 언제 살았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